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특강 시간입니다.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불교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뉴스 잘 보시나요? 저는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서 최근에 뉴스를 멀리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도 뉴스를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뉴스를 봤는데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게 됐어요. 지금 현 대통령은 용산에서 대통령실을 쓰고 있고 청와대는 민간에 개방이 됐으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치만 어 오늘 불교와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을 전해 보자면 과연 여러분 1970 년대 이전에 불교계에서 이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인물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러한 예언을 이미 아시는 분도 꽤 있으실 텐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인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한 불교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인물이 "미래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라고 완전하게 예언을 한 건 아니고요. 좀 우리나라 천태종의 대조사 상월 대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녹취록이 있습니다. "충청도를 주목하고 세계 포교에 눈 돌리라. 우리나라의 충청도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여 대전이 세계적 도시가 된다고 하였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포교까지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교시하였다." 천태종 대조사 스님께서는 1923 년에 태어나시고 1974 년에 입적하셨는데 이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대전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태종이란 무엇이고 대체 왜 이 스님의 예언이 중요한 거니? 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천태종은 중국에서 온 종교예요. 제가 저번 불교 특강에서도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승려들은 중국 임재종, 선종 승려의 인가를 받아서 오는 게 자신의 정통성에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신라나 고려에서 그냥 이렇게 근기를 이어서 수행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중국의 정통 승려에서 법을 배워서 오는 것이 당연히 그 승려의 말씀에 그 무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법을 배워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중국에 가서 굳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 원효대사 해골물 바로 그 이야기죠. 중국에 가려고 의상과 함께 산 넘고 물 건너서 고생고생해서 가고 있는데 밤에 무덤 밑에서 너무 따뜻하게 잠을 자고 해골물에 있는 물을 꿀떡꿀떡 맛있게 먹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허망하더라. 뭐 이런 이 내용 다들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번 불교 특강과도 또 이어지는 부분, 고려의 왕자 출신 승려 의천이 천태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흥시킵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대부분은 천태종 사찰이었고 승려들의 대부분도 천태종 사찰이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선시대가 되면은 산중불교 시대가 되잖아요. 요 산중불교 시대 때 천태종은 조금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이 끊겼던 천태종을 갑자기 부흥시킨 인물이 바로 현재 천태종의 대조사 상월 대조사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이 쪼끔 빨랐죠?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건너오고 부흥을 한 사건들을 돌아보면은 어떤 승려의 적통성을 위해서 중국에서 신라 고려로 넘어오게 되고 왕자 출신의 승려 의천에에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상당히 권력과도 연관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끊겼던 천태종의 맥이 갑자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한반도가 황폐했던 시절에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논문과 기사, 서적 등에서 선태종이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 신도가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바로 상월 대조사의 신이력, 신통력을 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천태종을 믿는 분들은 그분의 뭐 삼촌이나 할아버지께서 상월 대조사님 덕분에 병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집안의 큰일이 해결되었다든가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신도들이 생겼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 녹취록도 많아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세종시 얘기로 넘어간다면 관련 기사에서는 요 상월 대조사의 예언이 "충청도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대전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관련 논문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구인사 창건과 금강대 설립에 나타난 상월 대조사의 구제 사상. 금강대학교는 전에 없던 그 전액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타 교육기관들이 갖는 일반적 설립 목적을 지향함을 물론 금강대학교가 구제 중생의 맥락에서 설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전운덕 전 총무원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 미래의 서울인 계룡산 자락에 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중략. 그런데 우리가 금강대학을 하는 것도 조사 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대학도 숱한 대학이 있다 이거야. 일반 사립대학식으로 무슨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치부하려는 그따위 대학 하려면 시도하지도 마라. 이거야. 조사 스님이 점점점점. 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신기한 점. 첫 번째, 이 조사 스님께서는 정말 중생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등록금이 없는 대학을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금강대학교. 2번, 미래의 서울임 계룡산 자락에다가 학교를 지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금강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설립재단은 어디인가? 금강대학교의 설립재단은 대한민국 선태종입니다. 점점점점 내려와서 학교 위치가 왜 이곳인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위치를 왜 여기다 했는지 설명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 학교는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계룡산의 선왕봉과 국사봉이 좌우를 둘러싸고 있으며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논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본 학교는 계룡산의 정기와 허딘들의 지혜와 충절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 될 것을 예견한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해안으로 이곳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학교를 세웠는가? 요 땅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게 적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금강대학교는 논산에 있어서 세종시와 실질적인 거리는 차로 45분? 꽤 멀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맞다 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 70년대 이전에 굉장한 신통력을 가진 승려가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모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고 나중에 미래의 수호가 될 법한 자리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불교를 세계화시킨다는 야망 혹은 예언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오늘 불교 특강 내용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라는 게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땅이 기운이 흐르는 자리에 사찰이든 궁이든 릉을 배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우리나라 풍수지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굉장히 정통적인 풍수지리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계룡산 자락은 터가 너무 좋아서 조선시대 때도 '한양이 아니라 여기에 도읍을 하는 거 어떨까?' 그런 논의가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니까 뭐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은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가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왠지 요 대조사 스님의 예언을 믿고 싶기도 한 요런 왔다 갔다 한 마음입니다. 다들 오늘 불교 특강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좀 들었을 때 불편한 지점이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재미로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서 넘어가 주길 바라면서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